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예필 변호사입니다. 통상 개인 채무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채권자들도 단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개인 회생 채권자표에 기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최근에 수임을 해서 내용 증명으로 해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그 다음에 이제 면책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면책되었음을 알고서 강제 집행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가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는 이제 좀 태만하게 있었겠죠. 소송에 대응을 안 한 겁니다. 그냥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강제 집행에 대해서 청구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고요. 일반 채무자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대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뒷북으로 변호사한테 가면 이제 청구 이소를 알려주죠. 그 청구 이소도 까다롭죠. 그런 길을 열어놓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채무자가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료 시까지 면책받았다고 항변을 하면 되는데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입니다.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청구 이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도 이 판결 요지를 그대로 거의 90%를 똑같기 때문에 판결 요지만 읽어봐도 충분합니다.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66조.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거를 사실은 그냥 자연채무설이죠. 채무 소멸이 아닙니다.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책임만 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이죠. 그냥 채무가 다 소멸된다고 하면은 쉽게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학설은 자연채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로마법 이래로. 그래서 채무 자체는 소멸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책임만 면제된다. 그래서 강제 이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파산 선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 채무자의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이거를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채무가 소멸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이 소멸하므로 책임이 면제되므로 개인 채무자의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 선고 당시에 개인 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만이 이와 같은 범위로 제한되므로 개인 채무자는 파산 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신득재산이죠.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로써 개인 채무자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여 파산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 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개인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 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면책 결정을 위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료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채무자는 그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 채무자가 확정 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이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확정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답니다. 이미 면책 결정을 통해 강제 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 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 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정 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 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개인 채무자가 일부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만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파산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되어 집단적 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확정 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면책 사실도 청구 이의소송에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밑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똑같습니다. 결론은 면책 채권자가 좀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청구 이의소로 다시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책 채무자를 강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의 어떤 취지는 어제 제가 소개한 그 판결에 비추어 봐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면책 채무자는 좀 두텁게 보호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책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면책 이후에도 끊임없는 그 분쟁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된 걸 알면서 그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면책된 채권을 알면서 과거에 개인회생 폐지된 그 개인회생 채권자표로 집행 공격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면책 결정을 그 다음에 면책 이후에 어떤 압류 추심 해제하는 것도 또 뜨거운 감자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뭐 누락된 채권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누락된 채권이 고의에 의해서 누락됐는지 과실로 누락됐는지 알면서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 판결도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